그러면 다음에는 만성피로증후군. 사실 제 최근 환자 중에 어떤 어머님 나이대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본인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본인의 증상이 만성피로증후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신 분이 있거든요. 그러면 먼저 증후군이 무엇인지, 뭐 정의나 진단 기준이나 뭐 혹은 증상 같은 것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성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은 다른 진단 카테고리입니다. 완전히 달라요. 만성피로는 아까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피로를 만성피로라고 하고요. 만성피로증후군은 거기에 플러스 뭐 인후통이 있다든지 경부로 인후절 비대라든지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이라든지 이러한 한 8가지 카테고리인가요? 그런 카테고리를 4개 이상 만족해야 되는 게 만성피로증후군입니다. 근데 이 병인을 살펴보면 CSF의 그 뇌척수액에 염증성 물질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좀 있어 왔어요. 그래서 만성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은 구분해야 되는데 치료는 똑같습니다. 문제는 치료가 딱히 있는 게 아닌 게 답답한 일이죠, 사실은. 맞아요. 네.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롱코비드 클리닉을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 만성피로증후군을 호소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후유증의 증상 중에 굉장히 흔했던 게 피로감인데 여러 논문들을 보니까 이 만성피로증후군과 롱코비드의 이 피로감의 병인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었거든요. 그래서 치료도 저희가 이제 롱코비드 환자들한테 어떤 걸 해볼까 했을 때 만성피로증후군에서 좀 그나마 좀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뭐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한테 적용을 했었는데 조금 효과를 봤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어떤 뚜렷한 그 질환만을 위한 치료는 없지만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상 조절을 위한 그런 어떤 보존적인 치료들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만성피로증후군은 사실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. 그래서 몸에 염증 물질들이 축적되는 과정들을 좀 줄여나가는 것. 그게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겠죠. 뭐 신선한 채소 과일을 먹는다든지,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든지, 적절한 운동. 이런 것들이 제일 좋고요. 정말로 안 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스테로이드를 펄스로 약간 땅 때려주면은 반짝하면서 올라갔다가 좋아진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. 스테로이드를 쓴다는 거예요? 피로에? 네. 궁금해. 뭔 말이에요?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. 스테로이드는 이제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어떤 고비들을 넘을 수 있게 약간 밖에서 공급해 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 고비가 넘고 나면은 몸이 이 정도는 회복할 수 있네 하고선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도 있는 것 같고요. 아니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좀 먹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이 조금 더 스트레스에 잘 반응하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.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환자분들한테 가끔 설명하거든요. 이게 내가 지금 1억이 필요해. 1억이 필요해서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불리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돼요. 1억을 살짝 빌려줬다가 부도 나지 않게만 만들어주는 거. 그 고비만 딱 넘겨주면은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잠깐 쓰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너무 많이 쓰면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죠. 네.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좀 권유를 드리는 게 단계적인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운동이 굉장히 뭐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앞에 나가서 편의점 갔다 오는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, 뭐 하루에 내가 한 15분 정도는 걸을 수 있다.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한 15분 걸었으면 그 다음엔 한 20분. 이래서
그 사람이 다음날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안 받을 정도로 조금씩 생활 습관을 운동 같은 것들을 늘려보도록 권유를 해드리고, 그리고 이제 수면의 질이 같이 안 좋은 분들은 수면 위생을 조금 개선해서 좀 더 좋은 수면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드리는 편입니다. 그러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진단받으시거나 혹은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 개선을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식사도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 사실 이런 하루를 보내면 밤에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아요. 말씀을 들으면. 굳이 어려워요. 네.